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의 가방 모양을 보고 세계 경제의 미래를 예측했다는 사실. 명품 가방도 아니고 패션 가방도 아닌 경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가방?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주목한 단 하나의 가방 이야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죠. 바로 세계 경제 흐름에 없어서는 안 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변동. 그래서 FOMC 정례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입과 표정으로 세계 경제는 흔들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경제 뉴스 전문 방송 CNBC의 금융 뉴스 프로그램 수학박스는 과거 전혀 다른 것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며 19년이나 연준 의장을 역임했던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의 가방이었죠. 수학박스는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의 서류 가방을 지표로 삼고 정기적으로 보도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린스펀 전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갈 때 이 가방의 두께를 보도한 것입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직접 가방을 챙기기로 유명했죠. 근데 왜 이 가방을 그것도 유명 금융 전문 뉴스에서 정기 보도로 기획했을까요? 그건 바로 당시 그린스펀 의장의 서류 가방이 거시 데이터 분석들로 꽉 차 있어서 가방이 두껍다면 페드가 이자율을 변동시킬 계획이라고 추측했던 겁니다. 반대로 가방이 얇다면 이자율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추측했고요. 그렇다면 서류 가방의 두께로 예측한 이자율 변동의 예측률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20번 중에 17번, 적중률이 무려 85%나 됐습니다. 이 정도면 예측률이 높다고 봐도 되겠죠? 그럼 예나 지금이나 왜 사람들은 이런 예측을 하고 기준금리에 주목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연방준비제도의 통화량 조절 방식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연방준비제도의 설립 이유는 각 은행의 지급준비금 부족 상태인 뱅크런, 즉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지급준비금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곳이 바로 연준이고요. 연방준비제도 통화량 조절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개시장 조작. 일반적으로 한 해에 8번 열리는 FOMC에서는 연방 기금금리의 목표 수준을 결정해서 발표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점도표인데요. FOMC에 참여한 연준 위원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금리를 점으로 찍은 겁니다. FOMC는 이렇게 정해진 금리의 수준 근처에서 연방 기금금리를 유지하도록 공개시장 조작을 지시합니다. 경기 동향 및 통화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매일매일 공개시장 개입의 규모가 결정되죠. 쉽게 얘기하자면 연준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면 은행의 지급 준비금이 늘어나서 시중의 자금이 풀리는 거죠. 두 번째, 재할인율 설정. 지급 준비금이 필요한 은행은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연방준비제도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과하는 이자율을 재할인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재할인율은 지급준비금이 필요한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방기금금리의 1%를 더한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세 번째, 지급준비율 설정. 은행들이 예금액 중에서 지급준비금의 최저 비율을 설정하는 겁니다. 비율을 높이면 은행이 대출을 걷어들이고 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대출을 늘리는 방식이죠. 이 지급준비율은 연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만하면 연준이 하는 일과 왜 경제 전문가들이 연준에 주목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결과적으로 연준의 정책은 주식시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통화량 조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생각해서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미리 움직이는 사람이 돈을 벌기도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연준의 정책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앨런 그린스펀의 가방처럼 연준 정책으로 예측만 하시고 투자는 스스로 판단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쩌다 경제 전아림이었습니다. 안녕.